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4번에 효소의 종류가 보입니다. 효소에서 이 종류도 잘 나옵니다. 알아야 되는데 효소가 얼마나 많겠니? 종류가 무지하게 다양한데 그거를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실 분류 안 돼요. 이거는 조금 형식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효소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이 명명법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화학 반응의 종류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영어에서 뭐뭐 에이스로 끝나면 이것은 효소를 나타내는 전미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의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인데 디하이드로제네이스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D가 뭐예요? 띄어내다. 어디에도 있는 말이죠? 디옥시리보스에 그게 산소를 띄어낸 리보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D가 띄어내기 때문에 뭘 띄어냈냐면 하이드로젠을 띄어냈다고요. 수소죠. 그리고 효소죠. 그럼 우리말로 바꿨더니 팔수소였어. 아까 봤네. 팔수소의 조효소 뭐 있다고요? 나드파드. 그거 원래 줄임말인데 니코틴 아마이드 어쩌고 해야 돼. 여러분이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야? 쓰지도 않아요. 심지어 미국 애들도 ASAP라고 그래요. As soon as possible. 아삽. 더 빨리 얘기해야지. As soon as possible. 언제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 너네도 줄여서 얘기하듯이 그들도 줄여서 얘기해. 아삽. 아삽이라고 안 해. ASAP는. 근데 ASAP는 as soon as possible 거의 비슷하지 않나? 가능한 빨리. 말이 실효성이지. 가능한 빨리. 봐봐요. 이 효소의 종류에서 첫 번째 효소가 뭐가 있냐면 그대로 6가지를 기억해보세요. 뭐 있어요? 산화환원 효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전이. 근데 의미까지 생각하면 전이가 무슨 전이. 이상. 옮기기. 전이 효소. 세 번째는 싱어분해 효소. 또 네 번째는 제거 부가. 근데 제거하는 것과 부가는 사실 항상 따라다니는 걸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 띄었으면 어디다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지금 여기까지 써도 되겠죠? 이성질화 효소. 괜찮아요? 이성질화 효소. 그리고 마지막 연결 효소인데 연결 효소라는 말 대신에 합성 효소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산화환원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산화의 의미를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산화가 뭐예요? 수소를 잃는, 전자를 잃는, 산소를 얻는, 이것이 산화다. 기억하시오. 수소와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겁니다. 산화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느냐? 바로 얘입니다. 탈수소 효소입니다. 탈수소 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조효소들이 나드파드, 나드프입니다. 나드파드. 그 다음에 전이 효소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무언가를 옮겨다 주는 효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산기 전이 효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말들을 만약에 이 단어를 처음 보는 학생이라면 낯설 수 있어요. 근데 보다가 보면 인산기 전이 효소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는 걸 곧 발견하게 되는데 인산기 전이 효소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효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질을 받아들여요. 어떤 기질을 받아들여서 이 그림 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밑에 바로 써 있어요. 그 필수예제에 보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놓고 ATP를 여기다가 첨가를 하는 거예요. ATP를 첨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효소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오고 여기가 이렇게 인산 딱 붙고 ADP 이렇게 돼버리면 ATP라는 놈이 인산을 3개 갖고 있었어. ADP는 2개잖아. 그 인산 여기 떼어서 얘한테 준 거예요. 이런 효소를 우리가 인산기 전효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효소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를 한번 짐작이나 해보실래요? 우리가 ATP에 관련된 ATP를 쓰는 효소 중에서 막단백질인 펌프를 얘기했을 때에도 인산기 퉁 띄어다가 팡 꽂으면 펌프가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전지와 같은 인산기 퉁 띄울 때 그 인산기를 띄어서 주는 과정에서 효소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숱하게 인산을 띄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일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정말 잘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얘예요. 그거 말고 또 뭐 있냐면 GTP도 있어요. GTP는 뭐냐면 구안인이에요. 구안이 돼 있는 트라이포스페이트인데 얘는 아데닌 중심이고 아데노신이고 얘는 구안오신이에요. 구안오신은 말은 구안인 중심인데 얘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 GTP도 리보솜 같은 효소에서 제대로 사용할 때 이게 리보솜이 작동할 때 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산이 작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GDP, GTP의 개념이라서 인산 띄었다 붙이고 인산 띄었다 붙이고 항상 우리는 인산 띄었다 붙이고 인산 띄었다 붙이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인산기 전효소가 여기 산화하는 파트를 다루는 미토콘드리아 영독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인산 몇 개니? 얘 인산 몇 개니? 얘 인산 몇 개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라는 식의 이거 누가 효소가 작용한 거니? 라는 문제에 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인산기 전효소가 중요한 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탈수 요소도 중요하죠. 여기 안 중요한 애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 그런 것이고 가스분해서 여러분 얘를 누가 있지? 가스분해서 요소 얘를 딱 3개만 들어주세요. 3개 많이 말고 3개 아까 얘기했었던 얘 3개 펩신베네 아밀레이스 리파제 아니고 라이페이스 트립신 좋아요. 트립신 좋아. 락테이스 좋아. 와우 쭉쭉쭉 그만. 라이페이스는 옛날에 이거 영어로 보면 리파아제가 바뀐 말이에요. 리파아제를 라이페이스라고 읽은 것은 영어식 표기에 가깝게 읽은 것이다. 그러나 영어식 표기에 진짜로 가깝게 읽으려면 라이페이스는 라이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읽으려면 을라이페이스가 맞다. 그렇게 되면 정확합니다. 을라이페이스는 을 발음하는 순간 그러면 이 혀가 여기 혀 입천장 뒤에 살짝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L 발음이 된다. 을라이페이스 라고 써야 돼요.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판에서 보면 보라가 왜 이렇게 이거 학생운동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절대로 보라 나이에 그걸 했을 리가 없는데 얘가 이 스냅이 보통이 아니에요.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스냅이 그 진짜로 했던 사람들은 달라요. 요 짧게 움직이면서 느낌이 있거든. 근데 걔가 그걸 하더라고. 이렇게 구국에 불꽃이 이러는데 그거 어디서 많이 들으면 연습 정말 많이 한 거예요. 보통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꺼내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 제거 부가 요소는 뭘 띄우냐면 얘로서 뎁들이냐로서 바로 탈탄산 요소를 들 수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탄산 요소라는 것은 이걸 띄우는 거예요. CO3 2-가 탄산이온인데 얘네들을 띄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니? 탄산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뭐 같니? 이산화탄소다. 탄산 떨어져 나가는 것의 의미는 CO2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탈탄산 요소가 작용하는 순간 CO2가 빠져나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기질에서 뭘 뺄까요? 기질에서 탄소를 하나 빼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질 탄소수에서 탄소 숫자가 하나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탈탄산 효소가 관여했을 때 그것은 제거 부가 효소에 들어가고 이성 질화 효소가
이성질체가 뭔지 알죠? 이성질체가 뭐예요?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식은 다른 거. 대표적인 예가 뭐일게요? 그놈의 포도당을 예로 들어볼까요? 포도당의 이성질체가 누구예요? 꽈당. 이 꽈당과 포도당 분자식 같아요. 그래서 막 전환이 되지만 놀랍게도 과당 상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요. 포도당 상태를 좋아합니다. 얘기 안 했나요? 뇌세포는 뇌는 얘만 써요. only 과당을 보는 순간 뇌가 어머나 나 배고파 라고 느낍니다. 과당하고 얘는 이성질체 관계여서 얘도 에너지원이고 에너지원일 수 있지만 뇌는 절대로 과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과당 농도가 높은 걸 보고 뇌가 한마디 외칩니다. 이 시점에서 외치고 잡소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더 먹게 만들어요. 그 이성질화 효소가 얘를 바꿔주는 효소입니다. 이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식물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연결 효소는 합성 효소라고 볼 수 있는데 연결 효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DNA를 붙여주는 리게이스가 있어요. 우리말로도 리게이스라고 합니다. 연결해주는 효소. 리게이스가 작동하는 순간은 뭐냐면 DNA가 절편이 생겨날 때 그 절편들을 이어주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효소라서 이거는 예를 들면 4단원, 5단원에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6단원에서 등장할 수 있고 탈탄산 효소는 4단원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인산기 전효소 4단원, 5단원에서 잘 등장하고 탈수 효소 4단원, 5단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펩신, 라이페이스 이런 것 다 나오고 그리고 기타 효소들 예를 들면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또 복제 말고도 그 관련하는 효소들이 작용하는 순간에 효소라는 이름이 발표되어 있지 않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이제 곧 나올 것이다. 그럼 밑에 문제를 보세요. 효소 Y에 단백질 X와 ATP를 첨가했을 때는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Y가 인산기 전이 효소예요. 왜냐하면 X라는 기질에 인산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X 인산이 생성물인데요. 가하 반응의 끝을 보면 X 인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놈이 또 다른 효소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기능을 했냐면 Z에다가 ATP의 인산을 띄어다가 또 붙였기 때문에 X 인산도 또 인산기 전이 효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2번도 맞죠. X 인산이 효소로 작용해요. 신기하게 효소가 만든 생성물이 효소로 작용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인가요? 뭐 그런 거예요. 둘 다 O, 됐어. 오빠. 이거는 약간 고급진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효소의 활성 조절. 물질 대사 조절. by control. 조절. 무언가를 조절하는 이야기죠. 그럴 때 기본 조절 메커니즘을 하나 설명해 줄게요. 그것을 음성 피드백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줄에 보면 그 설명에 보면은 음성 피드백 같은 효소작용 조절이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때 음성 피드백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이제 논술, 생물 논술을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생투로부터 그 기반을 가져서 생물 논술을 준비할 때 생원적인 주제 가운데에서 음성 피드백적 얘기 또는 이 활성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나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확장시켜 가야 하는데 생투 차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수능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법한 주제 가운데에서
시상하부가 소위 자율신경의 통합중추이자 항상성 유지의 통합중추인 시상하부가 간뇌에 있는데, 간뇌는 뇌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여기에 관통하면 시상하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시상하부를 다치면 그냥 사망이에요. 근데 시상하부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냐면 그 바로 밑에 꼬붕이 있어요. 꼬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 전엽에게 명령을 내릴 때 호르몬 방식을 써서 명령을 내리면 이 뇌하수체가 다양한 부위에 명령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신거질이라는 내분비샘에 영향을 줍니다. 부신거질은 또 어디 있냐면 쭉 슛! 콩팥이 여기 있거든요. 콩팥이 등 쪽에 있는데 그 콩팥 바로 위에 부신거질이 얹어져 있어요. 부신이 얹어져 있고 그 부신거질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누구냐? 얘가 생산한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이에요. 이 코티솔이 무슨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는 호르몬이냐면, 코티솔은 포도당을 만들어내라. 포도당 좀 만들어내라. 그런데 과당과 포도당을 이렇게 이성질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지방 있잖아. 야, 너 지방산 있잖아. 살 빼란 말이야. 지방 끌어오라 그래. 막 흥분한 거야. 내가 지금 레지던트인데 나한테 이런 왁싱을 시키다니.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몸에서 코르티솔 농도가 증가해요. 아미노산을 끌어오라래. 그래가지고 야, 단백질 만들 필요 없어. 지금 나 열받았거든. 그래가지고 흥분하게 만들어. 그래서 얘를 포도당으로 바꾸는 게 코르티솔이에요. 일명 스트레스성 호르몬. 참고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지면 몸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겪어보실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사 일거수일투족 짜증으로 일관하면 돼요. 이따위 생토 이거 왜 이래? 난 안 맞아. 내 버리기다. 엄마랑 싸우자. 동생 싸우자. 친구 저희 싸우자. 입시 이 거지 같은 세상. 그럼 스트레스 받죠. 그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낍니다. 하루 왼종일 스트레스 받는 생각만 하면 고3이라고 난 곧 죽을 거야. 그러면 진짜 죽어요. 스트레스 사람을 무너뜨리거든요. 작년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담배 피는 것보다 해롭다. 고3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왜? 고3은 하루 왼종일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게 해롭다니. 그러니까 어때요? 전 담배도 피는데요. 담배도 피고 오래 앉아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스승님! 그 부분에 관해 한 고대 의대 의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 그때 얘기 안 했나? 연구의가 아니라, 이제 석사과정에 학생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손등에다가 주사를 한 거예요. 얘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전공의 자기 교수님을, 담당 교수를 찾아가. 그 교수는 분명히 암 전문이에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그 담당 교수가 한 말은 좀 조심하지 그랬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다 지나가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조심을 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없지. 근데 그건 이미 걔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걸 한테. 이미 대학 입학에 실패한 아이한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참. 열심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중이 됐는데 어제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무슨 말이야 그게. 열심히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교수가 한 말은, 애가 물어본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해로운 거죠. 에틸린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실제 발암물질을 실험실에서 쓸 때 얘는 독성이 타르보다는 낮아요. 얘를 그런데 처리하면 실험실상에서는 인비트로 실험실상에서는 99% 이상이 암세포로 전환되는데, 그걸 직접 지 혈관에다 꽂았으니 기분이 오씨. 그때 교수가 한 말은 이렇게 대답했다. 얼마나 독하냐는 그 학생의 질문에
질문에 교수가 잘 모르지만 담배 많이 폈다고 생각해라. 담배 많이 폈다고 생각해라. 그럼 또 물은 거죠. 도대체 얼마나 핀 건데. 그때 교수가. 그 교수는 담배를 안 펴. 왜냐면 암 전문이거든. 담배를 펴서 일어나는 암에 관한 연구에서 박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가 해악하다는 걸 스스로 믿고 있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담배를 절대 안 피는데 담배를 얼마나 핀 겁니까? 하는 질문에 글쎄 한 100갑쯤? 근데 놀랍게도 100갑은 골초들이 하루에 한 갑씩 폈을 때 100일이면 끝나는 담배예요. 그만큼을 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체 내에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타나지만 생체에서는 살아있는 몸속에서는 그게 작동하지 않을 여러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다. 아, 오래 앉아있는 게 왜 나쁘냐에 대해서 적어도 이거지. 오래 앉아있는 상황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왜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래 앉아 있더라도 위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순환이 잘 안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거든요. 책을 읽고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몸의 망가짐 현상이 많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고3 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네 고3들의 정서는 운동이요. 자,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요. 운동을 해요. 고3이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야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운동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가, 스트레칭이라도 해라. 스트레칭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왜 요가는 기본 동작이 이놈의 햄스트링을 늘리는 거야. 뒷근육이 허벅지 뒷근육이 햄스트링이야. 그걸 늘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 숙여. 그래서 이 머리가 정수리가 바닥을 향해 가고 이마가 내 무릎에 닿게 만들어. 그게 요가의 기본 동작 중에 있어. 섰다가 내려오는 거 쭉. 그래서 이제 얘를 닿게 만들어. 그때 만약에 손바닥이 자신의 발 뒤꿈치 쪽에 가서 이렇게 닿는다면 엄청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빡! 하면 여기 다 인대 늘어나. 그럼 부상을 입는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운동을 하세요. 아 이거는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운동을 해야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 성공은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럼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운동하지 않고 건강해지면서 못하는 건데 그럼 잘 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스트레스에 더 강한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음성 피드백적 개념은 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 농도는 일정량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얘가 양이 증가하면 거꾸로 돌아가서 얘를 차단하고 얘를 차단합니다. 얘도 차단하지만 부신 겉질 자체가 내보낸 코티솔이 뒤로 돌아가서 더 높은 조절 기관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네거티브를 일으킬 때에 그 농도를 계산하면 A라는 사람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 농도가 1이고 B라는 사람이 10에서 일으킨다면 누가 더 스트레스에 강한 것일까요? 누굽니까? A 또는 B. 선택! 왜일까요? 일만 돼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무 높아요. 10이 되도록 놔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실제 이런 고3이 있었다. 반포고에 있었던 한 학생의 일화. 이 학생은 학교에 8시에 온 이후 무려 8시간 동안 내리
자기 책상에 엎드려 지 팔을 비고 4시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였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알 것인데 팔을 비고 자게 되면 그 무거운 머리가 팔을 눌러서 이 압박감에 의하여 피가 안 통하게 된다. 보통의 사람들은 책상에 엎어져서 자기 팔을 비고 잘 때 30분도 못 버티고 팔이 저려서 깨게 돼 있으나 무려 8시간이나 그러고 잔 결과는 애가 일어났는데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손끝은 썩어 있었다. 시커멓게. 그것은 괴사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팔을 잘라야 돼요.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애들이 얘가 팔을 막 못 움직이고 비명을 지르자 애들이 와가지고 걔를 팔을 30분 동안 주물러 싸웠어요. 그러자 팔을 좀 움직였다고 했는데 그 이후 소식은 모르지만 적어도 괴사당했다는 걸 애가 봐서 손톱이 까맸어요. 선생님이 그랬거든. 실제로 거기서 그걸 목격한 애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되물었어. 야, 그 아이의 삶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그 따위는 고통도 아닐 만큼 그 정도 팔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렇게 눌러야만 했니 걔는. 도대체 걔의 삶의 무게는 뭐니?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우와, 실이 되도록 놔두면 얘가 몸을 다 망가뜨린 후에 그만하시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글리코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에너지 필요하십니까? 밥 더 먹을게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사람은요, 여기에 이것을 느끼는 뇌하수체 전엽에 존재하는 코티솔은 수용체가 뭐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많거나 민감하다. 근데 그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는 거예요. 또는 핵 속에 있는, 이거는 원래 코티솔은 지용성이거든. 지용성 호르몬이니까 세포질이나 핵 속에 있는데 걔네들을 만들어내는 애가 누구냐면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가 많이 증가했으면 코티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만하세요. 잠깐만.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유전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왜 좋으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최신의 후성유전학인데, 후성유전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결과, 이 후성유전은 뭐냐면 유전자가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그 중에서 심지어 생각에 의해서도 변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물론 쥐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랑받고 자란, 우리 사람을 따지자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이게 민감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이게 왜 힘들어요? 괜찮은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기 문득 이 생각이 들죠. 역시 우리 부모님 탓이었어. 우리 엄마 날 그렇게 방치해가지고 날 이 모양으로 만들고. 그게 이미 이거야. 네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도 민감해져. 다시 변하는 거야. 지금부터 해도 달라져요. 후성유전학은 뭘 말하냐면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주인은 DNA가 아니라고. 얘는 네가 움직이는 것에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괜찮잖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런 메커니즘을 적용했을 때 여러분 거기 이제 이소류신의 피드백 억제가 나와 있어요. 이야, 사랑받고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이소류신의 피드백은 이소류신이라는 물질이 상당히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이것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거죠, 이거. 자, 빰빰빰. 얘가 바로 이소류신 합성 효소, 이합효. 근데 여기에 요렇게 된 애가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첫 단계에서 이소류신이 아니죠. 설마 이소류신이 있는데 이소류신이 만들어지겠니? 이거는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트레오닌이 효소랑 만나는 순간 생성물 A를 만들고 그리고 B를 만들고 C를 만들고 D를 만들고 D까지 간 다음에 최종 생성물 이소류신이 나와요. 느낌이 좀 오지 않나? 벌써 이렇게 쎄한 느낌 오지 않나? 봐라. 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맞는 느낌이. 아다리 좋은 편이 아닌데. 뭔가 딱 아구가 맞는 느낌이 난다면 이게 여기를 후려칩니다. 최종 생성물인 이소류신이 많아지면 이게 여기를 후려치면 얘가 뭐가 되냐면 2하표가 아니라 3하표, 4하표, 5하표 아니면 2하표, 2해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트레오닌을 관심조차 없어합니다. 왜요? 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니 여기에 결합해가지고 얘가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 딱 얘 누구예요? 이소류신. 지금 이 그림처럼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그게 마치 이거예요. 이소류신 만들어서 어디다 썼니 그랬더니 이하표의 활성을 억제하려고. 이거 왜 만들었니 그랬더니 이하표의 활성을 억제해야죠. 좀 이상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우리 몸의 생체 물질인데 그걸 고작 효소 억제하려고 쓴다면 나머지는 뭐 하는 거냐? 이거 왜 하는 거니? 이러다 끝나는 거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근데 그러고 살 때가 많아.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지? 쓸데없는 에너지 다 써놓고 저거 전부 중요한 건 저건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보낼 때가 많은 거야. 이소류신은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농도가 많아지면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는 동안 더 이상 얘가 많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 농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농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나 갈게요. 나 지금 저쪽 부르거든요. 중요한 데에서 지금 나 불러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얘도 가요. 그럼 얘가 다시 이리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하표가 됩니다. 이해평에서 이하표가 오면 트레오닌 와봐. 지금 이소류신 안 계시다. 내가 다시 대야 되겠어. 이소류신 또 나오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합니다. 이게 조절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밑에 문제 보세요. 피드백 억제. 물질 A와 니은, 디귿, 이제 그림부터 보세요. A는 어쩌? A가 기질이에요. 효소 기억이 A를 반응하는 효소입니다. 그럼 B가 A의 생성물이에요. 그게 니은과 만나서 C가 됐어요. C가 다시 디귿과 만나가지고 D가 됐죠. 또 니은이 D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보니까 최종 생성물이 D인데 그놈이 기억을 억제하지 않고 니은을 후려친 겁니다. 근데 보다시피 D가 효소 니은에 무엇으로 작용한 거냐면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성부위가 아닌 곳에 결합했잖아요. 그렇다면 1번 문제를 잘 보세요. 물질 A하고 니은 디귿을 넣고 반응시킬 경우에 D 생성 반응이 촉진된다. 맞을까요? 그럴까요? O의 X야. X죠. 왜요? 기억이 없잖아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B가 돼? 그지? 속으면 안 돼. 안 나오는 거야. X가. 그 다음 2번. D는 물질 A에 대한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한다에 대해서 아니에요. 비경쟁적 저해제임을 그림에서 알 수 있잖아요. X예요. 오케이. 좋아. 다음 페이지 보세요. 머리가 좋아지는 생각 연습. 이것은 고대에서 나왔었던 논술입니다. 근데 난이도는 최상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쓰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면
실제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 머리 쓰면 좋아지거든요. 그것을 사색으로 볼 수 있어요. 사색.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단 얘를 숙제로 생각하거나 수능에 나오는 어떤 막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거 깝깝해서 못해.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안에 다 못하면 난 죽는다. 그럼 어떻게? 엄마 미안해. 그럼 이거 못 써요. 그게 아니라 이거 무슨 얘기지? 암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또는 효소가 관여하는 거구나.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내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나 이 관계를 좀 알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암이 되고 저렇게 해서 암이 된다고? 그것만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가는 과정이 사색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제한시간, 즉 30분 안에 답을 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금 할 일이 아니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한 석 달? 아니면 3년? 내년 대학생이 돼도 3학년이 돼도 4학년이 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암 연구를. 실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이거거든. 이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니? 그게 고대 스타일이에요. 근데 작년 고대는 달랐지만 그런 걸 많이 했던 문제의 가장 전형적 유형인데 얘네는 이건 그냥 옵션이에요. 절대적으로 옵션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답을 내보시고 관계가 그냥 한 단계로 두 단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제 조건을 붙이고 얘가 이럴 때 쟤는 어떻게 되고 쟤가 이럴 때 얘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될 때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암세고 되고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가능성만 찾아도 얘 7가지 나와요. 꽤 복잡해. 근데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건 머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산책을 하세요. 산책 속에 사색이 숨어있다고 했어요. 산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이 문제를 머릿속에 딱 듣고 가서 인산화 효소와 S와 P와 전달물질 P가 또 들어가고 인산화효소 S가 P 그렇게 Q S가 딱 혼자 생각하는 게 산책 속에서 나타나 답을 알겠다고. 머릿속에 막 뭔가 염두에 두고 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답이 팍 떠오르는 상태를 만드는 그 훈련은 지금부터 하는 게 맞아.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대학에 가거나 그 이후에도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가 그 주제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랬었어. 그럼 갑자기 내가 이제 갑자기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 적는 거. 그 애들은 뭔지 몰라. 선생님 들으시지. 괜한 좋아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저커버그가 최근에 뉴스에 나오길 그랬더니 아이를 돌보다가 육아를 하다가 새로운 것을 시장을 개척했다고 뭔가를 투자할 걸 찾았다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투자했대. 이게 지어낸 얘기야. 약간 그럴싸하게. 물론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니까 AI가 지금 구글이든 뭐든 다 연구하고 있어요. 저 커버는 못할 건 없죠. 그럼 재산이 좀 들어. 40조니까. 괜찮지? 살만해. 근데 그 얼굴 책이 이렇게 비싸? 책 치고는 좀 비싸잖아. 괜찮네. 책 하나 잘 내면은 난 그건 거품이라고. 얼굴책은 거품이야. 카카오도 거품이 있다. 그 거품이 거치면 실제가 드러나는 것이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70조 원. 이걸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지. 사회환원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어. 0.00 몇 %. 굉장하잖아요. 1%면 7천억이에요. 그 정도 안 줬어. 그냥 조금씩 줬어. 조금씩.
먹고 살 만큼씩. 그래도 우리한테 큰 돈이. 왜냐면 1인당 아마 40억인가? 줬어요. 로또 1등 당첨만큼은 줬어요. 아, 근데 지금 준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죽으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걔네들은 아마 받을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 지들이 잘 살네요. 이건 여러분이 연습하세요. 지금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 수 있고, 그냥 이거 자료만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게 논술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원래는. 해보세요. 그리고 효소를 배웠잖아요. 할 수 있어요. 넘겨볼까요? 우리가 4단원을 들어가지 않고 10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을 좀 해결해 줄게요. 급한 것들 좀 해결해야 돼서. 알았죠? 제가 갖고 왔는데 1, 2단원에서 그냥 찾으면 돼요. 찍고 있죠? 아, 예. 지금 1단원에서 보면은 수능 실력 문제는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리보소말 RNA, rRNA, 메신저 RNA, 폴리펩타이드하고 이 구조가 얘기할 때 보통 뭐 칼슘 전자현미경적 구조라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소기관을 말할 때 그렇게 써요. 망상 구조물이라는 말은 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소포체가 망상 구조물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돼요. 디티오솜이라는 건 식물의 골지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교재엔 써 있는데 지나가다 써 있는데 그걸 봤다면 풀 수 있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주제가 문제 속에 숨어 있는데,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좀 포괄된 거예요. 수능 실력 문제를 잠깐 보자면 2번 문제에서 단백질과 RNA가 통과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핵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침전물 B는 DNA를 가진 세포 소기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침전물 B 속에는 분명히 엽록체가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C가 DNA가 있고 상수소물이 많은 걸 봐서 C 쪽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엽록체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고리형 DNA가 들어있고 그 선형 DNA도 다 있어요. 그리고 엽록체가 ATP를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엽록체는 ATP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단원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D는 인지질로 된 막 구조물이 있느냐에 대해서 D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D 쪽에 뜰 수 있는 게 뭐지? 리소좀이거나 또는 리보솜이거나 소포체의 개념이에요. 소포체는 막이잖아요. 인지질로 된 막 구조물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6번 문제에서 6번에서는 여기 소포체냐 아니냐에 대해서 C는 소포체가 아니라 골지체를 말하고 있고, A에서 가수분해 효소가 효소에 의해서 세균이 분해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리소좀이 식균작용 이후에 나타나는 세포에 소화하고, B가 세포가 이용해서 분비하는 과정이 외포인데 그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죠. 9번 문제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9번에서는 항체가 뭐냐? 항체는 단백질이에요. 항체가 단백질인데 이것을 만드는 세포가 누구냐? 형질세포라는 것입니다. 형질세포는 이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포체나 거치면 소포체나 골지체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자처럼. 그런 것이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 같은 문장은 일종의 그 상식 또는 배경 지식으로서 그때그때 정보를 좀 넓혀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9번은 됐죠? 예.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이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앞에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건데 라고 하면 이게 뒤에 나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전사가 뭐냐면 DNA로부터 메신저를 만드는 걸 전사라고 해요. 그 전사가 어디서 나타나냐?
A에서 번역되는 메신저의 전사는 B에서 나타난다. 즉, 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전사는 항상 핵 속에서 만드는 거고, 그거 설명돼 있네. 그리고 번역,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원래 리보솜에서 되는데 C, 즉 그 미토콘드리아가 전사가 되느냐, 번역이 되느냐, 단백질 합성이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지가 혼자서 지가 필요한 단백질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증식이 가능한 거예요. 미토는 미토를 만들어요. 엽록체는 엽록체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고 포도당의 분해가 시작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 또한 뒤에서 다 나옵니다. 포도당의 분해를 뭐라고 하냐면 해당 이꼬르 포도당이 분해돼서 뭐 되는 거? 바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해당이라는 건데 이게 세포질에서 나타나잖아. 퀴즈. 포도당의 탄소가 몇 개? 6개. 그럼 피루부산의 탄소가 몇 개? 3개. 그 정도. 산수할 겁니다. 산수. 6은 2 곱하기 3. 2, 3은 6. 11번. 이거는 무슨 얘기냐고요? 0.2 마이크로짜리 그 현미경으로 본다는 건 0.2짜리보다 더 작은 거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대로 볼 수 있는 작은 크기가 0.2까지라는 얘기예요. 해상력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0.2까지로 놓고 볼 때 세 번째 그림이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0.2지 않냐? 0.2 마이크로잖아. 근데 이 속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요렇게 뾰롱이에요. 자, 0.2짜리의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 광학현미경으로 이걸 봤어. 얘를 봤어. 이걸 봤어. 통째로. 그럼 어떻게 보이냐고? 점으로 이렇게 보여. 이렇게.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여. 만약에 이걸 봤다면 뭘 본 거게요? 이게 여러분 뭐 같아 이거? 이거 리보솜이다. 아니 딱 봐도 여기가 0.2면 이건 대략 0.2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보이면 안 되잖아. 한계가 이건데 0.2까지라는 얘기는 0.2의 크기를 보면 그냥 하나의 점 또는 선으로 그냥 하나로 시커멓게 뭉뚱그려서 안 보인다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작은 단계로 들어온 얘네들이 보일 리가 없다. 그럼 어디까지 보인다고 해야 되냐면 그 윗단계, 즉 첫 번째, 두 번째 그림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핵도 보이고 미토콘드리아 겉모양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참고로 폴리솜이에요. 이게 요거 하나는 리보솜이고 요거 뭉뚱그려서 폴리솜이라고 그러는데 폴리솜의 구조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0.2보다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안 보이죠. 정답은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17번에 이거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17번은? 5번에 2에서 피루부산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된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같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엽록체는 ATP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산소가 발생되는 D가 엽록체인데 엽록체는 빛을 받아들여서 ATP로 저장했다가 또는 NADPH라는 것을 저장했다가 포도당을 다시 합성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우니까 이거는 지금 몰라도 너무 그렇게 여러분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뭘 못 들었지? 내가 뭘 모르는 거지? 아니야. 몰랐지. 아직까지는. 곧 알게 돼. 대부분 17번을 틀렸거든요. 답이 뭐야? 3번. C가 뭔데? 리소좀에 들어있는 게 뭐지? 가스분해 요소를 만든 게 누구지? 리보솜. 그 정도 알면 훌륭한 거지. 그 다음에 24번. 작년 수능이에요. 16 수능이에요. 여러분, 생쥐의 간색, 쥐에도 간이 있나요? 있죠? 훌륭한 동물이에요. 쥐에 간이 있는데
간세포하고 시금치 공변세포하고 대장균을 비교할 때 가장 큰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는 원액이고 두 개는 진액이죠. 누가 원액이에요? 대장균이 원액이죠. 그렇다면 핵막이 있고 있다. 얘 누구야? 대장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세포벽이 없대잖아. 얘 누구야? 간이죠. 아씨, 간이 세포벽 있어? 그래서 간 딱딱한 거야? 그거 간 경화고 이거는 시금치. 근데 A에 리보솜이 없으면 세포가 아니라고 했잖아. 리보솜은 무조건 있어야 돼. A와 B에 모두 소포체가 있다. 야, A에 소포체 있어? 막성 소기관인 소포체는 원액에는 없어요. 막성 소기관은 소포체가 되고 골체도 되고 그런데 그런 애들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 C에는 펩토그리칸 성분이다. 여보세요. 뭐예요? 셀룰로스. 이거는 펩티드. 됐슈? 근데 이거 왜 틀린 거야? 아닌가? 아니 누가 틀린 거지? 이게 왜 여기 올라와 있지? 이게 많이 틀린 거로 제시되어 있네. 틀린 학생아 이거 왜 틀린 거니? 다 맞은 거니? 잘못 나온 거니? 조교가 잘못 적은 거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작년 수능에서 1번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단원에서 문제는 지금 아직 이제 지금 시간도 그렇고 오늘 다 얘기 못하겠고 여기 있는데 차차 이제 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만 3단원까지 문제풀이 여러분 잘 해오시고 그 뒤에 보면은 3단원의 이제 실용 문제와 아까 얘기했던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한 번쯤은 그냥 반은 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체 1, 2, 3단원 묶어서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 연습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4단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조금 생투다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거예요. 여전히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1, 2, 3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문제를 팍팍 풀어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 모르는지 아는지. 그래서 모르는 게 나타나면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4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